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영어를 암기 과목으로 강의하는 강사들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다입니다. 2021년 3월 14일 토익 파트 5의 변형 문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1년 3월 있었던 변형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어가 암기 과목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한참 바보 같은 질문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거의 강의는 영어는 암기 과목인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는 14일 있었던 문제 변형 문제인데요. Client's schedule, pay and complete intake forms online 24/7. 고객은 스케줄을 잡아요.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완료합니다. intake 받아들인다는 양식이죠. 그러니까 개인 정보 같은 거 쭉 적는 거. 그리고 온라인을 24시간 한다는 겁니다. 자, 약속을 잡는 거죠. 그러면 appointed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스케줄을 잡을 때 appoint 아니면 appoint겠죠. 어떤 게 맞을까요? 했더니 강사들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자, 이거는 셀 수 있는 단어다. 그러므로 on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셀 수 없는 단어인지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그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단어를 문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단어를 셀 수 있다, 없다로 구별하면서 암기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많이 쓰는 단어들을 위주로 우리는 암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런지는 전혀 모르고 우리는 암기만 하죠. 맞습니다. 어포인트먼트라는 것은 약속이 됩니다. 그럼 고객들이입니다. 고객들이 약속을 스케줄 잡을 때 약속들을 잡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수인 appointments가 정답이에요. 고객들은 약속들을 스케줄 잡고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가입 양식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한다가 당연히 어울리죠. 자, 그러면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건 John gave me some advice가 맞을까요? advices가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advice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조언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우리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advice는 어떻게 보면 의견도 되고 opinion 또는 제안도 되고 그리고 권유도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한 의미예요.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란 말은 단지 의견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견, 제안, 권유 어떤 것도 좋으니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거를 보내줘야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에게 some advice라는 것이 어드바이스를 붙이면 나에게 어떠한 의견들, 제안들, 권유들을 해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복수를 쓰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드바이스 된 거죠. 예를 들면 자, furnitu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구예요. 여러분 가구를 셀 수 있나요? 이것은 덩어리예요. 어드바이스도 덩어리입니다.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furniture도 책상, 의자, 테이블, 식탁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구를 하면 가구 하나란 말은 책상도 하나, 의자도 하나, 걸상도 하나 다 하나란 얘기 돼버려요. 쓸 수 없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드바이스도 매스,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이렇게 쓰지 않죠. 그럴까요 정말? 아닙니다. 영어는 규칙이 없어요. 이런 걸 몇 가지를 갖고 만든 규칙은 규칙이 아닙니다. 영어는 규칙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보고 있는 성문이나 기타 등등 어떠한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영어를 다
정리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정리한 거예요. 정리라는 것은 이거의 본질을 몰라, 영어를.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 놓은 거예요.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거 아닐까라고 분류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분류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어드바이스는 종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복수를 쓴다는 게 이상하죠. 그러나 밑에 예문 볼까요? 뉴욕타임즈입니다. 어드바이스 에치브 썼네요. 그럼 틀렸네 이거. 뉴욕타임즈를 쓰는 신문 기자는 잘못했군요. 아니죠. 맞는 겁니다. 왜? 읽어보셔야죠. 그 의미에서 어드바이스 S가 들어가는 게 맞나 안 맞나? American government is receiving favorable responses to the advices sent other powers. 자, 파워도 S가 붙이고 있네요. 원래 권력, 힘이란 말은 추상명사니까 S 붙이면 안 되잖아요. 붙이네요. Explaining its policy with regard to Mexico. 자, 미국 정부는요, 우호적인 반응을 받고 있대요. 좋은 반응을 받고 있대요. 그러한 어드바이스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보내진 다른 파워들에게, 정부니까 아마 다른 권력이 있는 이 팔러시에 나오죠. 이러한 팔러시를 설명하는, 이 정책을 설명하는, 멕시코에 관련된 정책을 설명하는 그러한 어드바이스겠죠. 오케이? 이것을 다른 파워들에게 보냈다니까 이 파워는 힘, 권력이 아닌 이거를 조종할 수 있는 국가 정부의 어떤 핵심적인 권력자들을 얘기한 거죠. 당국자들. 다른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내진 어드바이스는 뭘까요? 감히 설마 충고하겠습니까? 같은 나라끼리? 불가능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보내졌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설명한다. 정책을. 그러면 자료겠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냈다는 얘기죠. 어떤 법적인 자료겠죠. 그럼 어드바이스 S가 붙는 게 맞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영어는 규칙이 있는 듯? 아니요. 없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어드바이스의 정확한 미국 사람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some advices가 될 수 없는 것은 종합적으로 의견, 제안, 권유 다 합쳐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포인트먼트는 그냥 약속한다의 뜻이 약속,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 그냥 약속이니까 약속 2번 약속, 3번 약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의견, 제안, 권유 쭉 합쳐서 그런 것들 보내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some advice. 좀 어드바이스 좀 해줘. 이게 맞는 거죠. 좀 해줘. 어떤 좀 어드바이스 좀 해줘. 이게 맞는 거죠. 몇 개의 어드바이스란 말이 될 수 없는 이유를 퍼니처를 갖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 강사들은 무조건 암기예요. 걔네들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두 번째. 자, 이것도 설명하는데 제가 듣고 기가 막혔는데 including을 전치사래요. 참네. 맞아요. 사전에 전치사로 나옵니다. 그럼 사전이 정답인가요? 아니요. 그냥 including은 ing 분사로 말해도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분류해 놓고 암기할 것을 쭉 만들어 놓고 이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색깔은 우리가 가시광선이 하더라도 빨주, 노초, 파란, 보만 있는 7가지 색깔은 아니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색깔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무한대예요. 그렇다면 영어는 무한대인가요? 그렇죠. 무한대입니다. 언어 자체가. 이 무한대를 몇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안에 정리한 게 문법이에요. 그러므로 문법은 어떤 경우도 영어를, 언어를, 색깔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류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하고자 하는 욕심이죠. 혹시 이러면 알지 않을까? 자, 갑니다. 8사람이 있어요. 2명을 포함하는 거예요. 당연히 포함하니까 얘가 맞는 거죠. 해석만 뭐도 알죠. meanwhile, 한편, 그러는 사이에. 이게 왜 들어갑니까? 얘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거죠. 폭발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나라 강사들만 왜 이렇게 언어를 가르칠 때 암기 과목을 하실까? 자신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와 영어는 같은 그냥 언어예요. 언어는 언어끼리 통합니다.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노출을 많이 시키시고 또 하나 정확한 방법으로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풋이 있어야지. 인풋 들어가는 게. 그래 아웃풋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어떤 개념이면 이런 개념이에요.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인풋이라는 게 5개가 들어가면 5개가 나온다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10개를 암기하니까 3개만 기억나더라. 그 아웃풋이 적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언어는 인풋이 처음에는 100개를 집어넣으면 5개도 안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확히 배운다면 정확한 방법을 한다면 1000개를 넣으면 10,000개가 나와요. 이상하죠? 수학적으로 안 맞죠? 네, 이게 바로 영어의 언어의 창의적 성격이에요. 크리에이티브하다고 하죠. 이러한 창의적 성격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낸다는 거죠. 문법도 만들어내고 의미도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보다시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드바이스에 우리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전에 있던데요. 그거는 용례, 사용했던 몇 가지 사례. 그냥 사례죠. 이게 정의는 아니에요. 사례와 정의를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그냥 사례입니다. 그 사례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잡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맡고 있는 게 강사들이죠. 본인들이 암기해서 그대로 가르쳐서 뭔가 똑똑해 보이니까 학생들은 망가지고 있고 올바른 방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영어를 못하는 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장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들의 범죄와 같은 이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된다.